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믹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월요일 경제 언박싱 오늘도 조원경 유니스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국내외 CEO를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자재 분야를 좀 탐구하는 시간을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그 원자재 관련해서 국내 CEO 하면 뭐 누구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생각나는 인물? 많죠. 고려아연도 있고요. 오늘 고려아연 얘기 준비하셨다던데? 예. 네. 사실 고려아연이 그 국내 그 비철 금속 관련해 가지고 네. CEO 중에서 누가 유명하냐 이렇게 하면 이제 고려아연 CEO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고려아연이 이제 비철 금속 평판도에서 항상 1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예. 네. 3사 경영이죠. 3사 경영인데 73년에 고려아연에 입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호주에서 적자 기업이었던 회사를 이제 흑자 기업으로 바꾼 거예요. 예. 상당히 뭐라 하면은 이제 고려아연의 네. 3세 경영자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죄송합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네. 의미 있는 그 3세로서 역할 제대로 하셨고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아연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요 비철 중에 굉장히 좀 메이저 주요 제품이다. 예. 이 정도 알고 있죠. 그 아연하고 우리가 구리를 합치면은 어떤 게 될까요? 뭐든. 구리하고 아연을 합치면 잘 모르겠어요. 2차 전지 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실 그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네. 네. 고려아연이 유명해요. 그렇죠. 근데 구리하고 아연을 합치면은 네. 황동색 빛깔, 황금색 빛깔이 나는 황동이 되는 거예요. 황동. 네, 황동하면 우리가 보통 옛날 어렸을 적에 그 세숫대야 같은 거 생각나죠? 뭐 황금빛 색깔 나는 세숫대야. 저희는 그런 거 써본 적 없어요. 안 썼어요. 저는 뭐 세대가 쓰고 있는 게 달라서. 그래서 이제 그, 노쇠 같은 것들 대화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구리하고 아연 합금하면 동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금, 은, 동 이런 것을 원자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원자재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하고 이런 그 자연의 상태에 있는 원료 물질을 원자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원자재에서 고려 아연이 굉장히 유명하고 아연으로 유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금도 만들고 은도 만들고 니켈도 만들고 아연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아연이라는 이름 자체는 좀 바꿔줘야 된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분이 네. 뭐가 유명하냐. 네. 그 지금 최윤범 CEO를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원래는 로여예요. 그러니까 유역주 변호사였거든요. 변호사. 예, 그 유역주 변호사에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아까 호주에서 썸메탈이라는 회사가 자회사였는데 거기서 그 회사가 이제 적자 기업에 허덕이다가 네. 이분이 트로이카 드라이브라는 거를 걸어요. 예, 그래서 이제 트로이카 드라이브라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은 그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유명하잖아요. 예. 우리가 신에너지 하면은 수소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재생 에너지 하면은 우리가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풍력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태양광과 관련해 가지고 썬메탈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재생에너지가 미래 산업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고려 아연이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그는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하고 2차 전지 소재 기업하고 산업하고 자원순환, 리사이클링 이 세 가지를 고려 아연의 미래 먹거리로 보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 신재생 에너지나 수소 산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린 수소라는 걸 저번 시간에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포스코 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미 암모니아 크래킹 전문 기술 기업에 한 약 390억을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고려 아연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서 이 신재생 에너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어떤
비전을 네. 선포하고요. 수소 밸류 체인 같은 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수소를 외국에서 국내로 끌어들여오기 위해서는 이게 액화 수소를 하든지 암모니아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암모니아로 가져와서 그것을 수소로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암모니아 크래킹 사업에 39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연을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2차 전지 산업, 신사업들에 대한 원료의 중요성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하는데 요새 그러다 보니까 금, 은, 구리, 아연, 뭐 니켈 전부 다 가격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반등하고 있는 상승세잖아요. 이게 조금 돌아가서 이 원자재 시장 조금 약간 네. 브리핑을 좀 해주세요. 지금 사실 초반에 제가 좀 약간 버벅거린 이유가 제가 그 지난 토요일 날 시간에 뭐 토요일 날 신문을 보면서 네. 뭐 중국이 원자재 민족주의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미국에서 반도체에 대한 통제를 가하다 보니까 그렇죠. 급하다면 이제 흑연이 네. 언급제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배터리 언급제. 그 배터리 언급제에 사용하는데 이 흑연이라는 게 천연 흑연이 있고 인조 흑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흑연이 이게 거의 우리나라로 봤었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이 정부 돈 100억 받아가지고 이게 그 인조 흑연을 개발하는 사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우리가 인조 흑연이든 천연 흑연이든 중국에서 수입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2006년도에 흑연에 관해서 중국에게 통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요번에 한 거는 우리 배터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흑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연 흑연은 사실 우리나라가 천연 흑연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없죠. 인조 흑연은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뭐 탄소 응전. 탄소 이제 흑연이 탄소로 돼 탄소니까. 있잖아요. 탄소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저번에 포스코 하면서 그 철을 만들 때 네네. 철을 만들 때 코커스를 썼잖아요. 그렇죠. 부산물로 나올 수 있어요. 코커스를 할 때 이거를 가지고 콜타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콜타르를 가지고 인조호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조호견은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포스코와 너무 관련이 깊으니까 이거를 돈을 주고 정부에서 100억 줄 테니까 소부장 이런 걸 해보라. 이렇게 해서 포스코 퓨처에믹스 그전에는 포스코 케미컬이었잖아요. 네네. 그 포스코 케미컬에서 이걸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쪽하고 합쳐서 이렇게 개발을 했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좋다 이렇게 했는데 네. 저 문제는 그 인조견의 양이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닌 거고 지금 이제 생산한 단계이고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금 운동을 처음부터 얘기해왔었잖아요. 네. 예, 금 운동에서 금은 사실상으로 이제 달러하고 연관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달러가 오르면은 금이 내려요. 그렇죠. 그럼 정상적 그리고 근데 전쟁이 이렇게 났을 때는 금이 오르죠. 같이 뭐 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달러와 연동되는데 금의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질 이자 금리입니다. 네네. 그 실질 이자가 높아지면 왜냐하면 금이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는 실질 이자가 높아지면은 금은 유통 가격으로 이제 네, 해야죠.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 무드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금 가격이 뛸 수밖에 없죠.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온스당 한 2,000불 이상으로 가면은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 2,100불을 넘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2,000불 내외로 있는데 저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 금이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은 거고요. 금과 은을 봤을 때 은은 이게 산업재로도 사용되잖아요. 네네. 근데 은은 보통 우리가 산업재로 사용될 때는 전기 전도율이 높은 거나 열 전도율이 높은 거나 이 두 가지로 보통 하거든요. 네. 근데 은이 그게 사용되기에는 구리보다 너무 가격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업재로서 역할 같은 것도 하지만 은 가격이 이제 금하고 옛날에는 1대 12 정도로 움직였습니다. 네. 아주 옛날에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1대
37 정도로 움직였어요. 이게 더 벌어지는. 더 벌어져요. 지금은 1대 87 정도로 움직여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금이 이 정도로 움직였을 때 어는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예. 그러면 이제 산업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원자재가 올라가는 것에 개별 시장도 특징이 있지만 전체 원자재 시장으로 보면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수입대금을 그만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환율도 올라갈 수 있고 금리 우리가 또 거기에 따라서 물가 상승하잖아요. 수입 물가가. 수입 물가 상승하면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전반적으로 고금리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봐야 될 것이 금은을 제외한 그 산업재 같은 걸 볼 때 네. 우리 주가 지수와 가장 밀접한 민감성을 가지는 게 무슨 저는 구리 같은데. 예, 맞죠. 그쵸. 구리가 보면은 가장 주가 지수하고 변동성이 예. 비슷해요. 구리가 제일 비철 중에 제일 산업용을 많이 쓰는 사용을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아까 구리 얘기를 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뭐 니켈 가격을 아니 니켈 아니라 리튬 가격을 리튬. 많이 하고 뭐 니켈 가격도 물론 좀 중요하죠. 네. 니켈, 코발트, 망간이 2차 전지의 3대 소재고 또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또 리튬이잖아요. 리튬은 양극, 정극질 다 사용하니까 리튬 이온 전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리튬 가격은 최고가에서 한 70% 내려와서 지난주에는 약간 반등을 했어요. 그 바람에 우리 뭐 리튬 가격과 연동되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좀 올라가는 면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아연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요. 고려 아연이 우리 국내 기업들하고 이 최윤범 회장님, 네. 3세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현대차하고도 LG하고 화나하고 이렇게 많이 협력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이제 조명을 받는 것은 네. 현대차 그룹과의 협력이거든요. 현대차 그룹과 이제 고려아연이 배터리 소재 사업을 협력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고려아연은 아까 트로이카 드라이브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네. 네. 이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은 현대차 그룹이 어차피 전기차를 하고요. 네. 배터리 원재료부터 배터리 재화 활용까지 이르는 협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이 고려 아연 지분을 5%를 확보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오랫동안 이게 고려 아연이 영풍그룹이라는 회사가 모회사예요. 그렇죠. 우리 영풍문고라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영풍문고라는 데는 사실 장형진 영풍고문척이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가문은 얘기했는데 지금 이분은 최씨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려아연 최씨 쪽하고 그 장형진 영풍고문척 원래 이제 모계 쪽에 있었던 아주 제일 높았던 예. 그 모계 회사에서 있던 분이 이제 장형진 영풍고문척인데 지분 경쟁을 했었어요. 지분 거의 비슷하네요. 예, 지분율이 원래 이제 지금 최윤범 쪽에서 32.5% 정도였고 장영진 분이 31.57%였는데 이제 LG나 이런 어떤 하나나 이런 회사에 플러스 현대를에서 이제 5% 정도를 확보함으로써 이제 이런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제 안정적인 고려 아연을 경영하고 아까 말했던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잘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분을 한번 조망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아연이 지금 아까 썬메탈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려 아연 호주 자회사가 아크 에너지라고 있어요. 그 아크 에너지가 하나 임팩트하고 SK 가스와 컨소시엄을 결성해서 네. 호주 그린 암모니아 사업에 본격 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룹들하고 함께 2030년까지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암모니아 이렇게 해서 암모니아를 이제 공급해서 아까 말한 수소, 그린 수소 이런 쪽에서 앞서가고 2차 전지 분야에서 1등 소재 기업으로 나가겠다. 예, 그런 면에서 했고 사실 저는 울산 부시장을 하면서 네. 고려 아연을 이제 많이 지켜봤는데 그냥 울산 하면은 그 자동차 조선
화학. 석유화학, 네. 그다음에 비칠금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울산을 대표하는 기업이 이제 고려아연이고 그 고려아연의 그 주가가 지난주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네. 그 속에서 뭐 사실은 작년에 고려아연이 최고 실적을 이루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최윤범 회장이 그런 진두지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레퍼토리나 어떤 내러티브를 보면은 결국은 이분이 어떤 역량을 잘 발휘해서 고려아연이 계속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고 포스코와 함께 뭐 우리나라 어떤 2차 전지, 새로운 어떤 미래 친환경 산업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 고려아연 선전이 아니고 네. 우리 기업들이 지금 기존의 사업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서 이제 하는 대표적인 좀 사례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물론이고 네. 탄소 중립부터 시작해서 이 국제적인 환경에 대응을 해나가는 가장 뭐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조망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이 뭐 저희가 뭐 울산 기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포스코가 그 굉장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려 아연도 변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연만 하는 회사가 아니다. 이러면 다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그 한국을 탈퇴하고 뭔가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로 좀 정의하고 싶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뵐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